세상에는 굳이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추지 않아도 그저 존재만으로 공간의 공기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랙핑크 제니가 바로 그런 운명을 타고났죠. 제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주팔자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주팔자란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 4개의 시간을 기둥 4개로 세운 것입니다. 기둥이 4개, 그래서 사주입니다. 주가 기둥이라는 한자죠. 기둥 하나에 글자가 2개씩, 그래서 모두 8글자. 이것은 팔자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이 출생의 순간에 찍어준 8글자짜리 설계도이죠. 윗칸을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는 천간, 아래칸을 땅의 기운인 지지라고 합니다. 사주팔자 설계도에는 나무, 불, 흙, 쇠, 물 5가지 재료가 저마다의 비율로 담깁니다. 윗칸은 나무, 불, 흙, 쇠, 물과 함께 양의 기운을 나타내냐, 음의 기운을 나타내냐에 따라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10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나무는 양의 기운을 가지면 갑목, 음의 기운을 가지면 을목, 불은 양의 기운을 가지면 병화, 음의 기운을 가지면 정화, 토는 양의 기운을 가지면 무토, 음의 기운을 가지면 기토, 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면 경금, 음의 기운을 가지면 신금, 물은 양의 기운을 가지면 임수, 음의 기운을 가지면 계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이나 갑을관계에 갑은 천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글자라서 우위에 있거나 힘이 센 쪽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갑목 일간이신 분들 상사가 갑질하면 갑은 나야 의 매무로 동태눈 시전해주세요. 아래칸은 나무, 불, 흙, 쇠, 물과 함께 어떤 동물을 나타내냐에 따라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쥐를 물의 기운과 함께 자수, 소를 흙의 기운과 함께 축토, 호랑이를 나무의 기운과 함께 임목, 토끼를 나무의 기운과 함께 묘목, 용을 흙의 기운과 함께 진토, 뱀을 불의 기운과 함께 사화, 말을 불의 기운과 함께 오화, 양을 토의 기운과 함께 미토, 원숭이를 쇠의 기운과 함께 신금, 닭을 쇠의 기운과 함께 유금, 개를 흙의 기운과 함께 술토, 돼지를 물의 기운과 함께 해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보면 제가 요즘 숫자가 아니라 띠를 말하거든요. 이것은 연지, 즉 태어난 해의 아랫간에 있는 글자입니다. 나 토끼띠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해의 아랫간이 토끼에 해당하는 묘목이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가문에 해당하는 연주가 중요했지만 요즘 명리학은 일주, 즉 개인인 나를 더 많이 보는 추세입니다. 부모님이 연말마다 은행에서 구해오라고 하시는 큰 달력을 보면 작은 글자로 한자가 쓰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주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22일은 무진일입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는 연주는 병오년인 2026년, 월주는 병신월인 8월, 일주는 무진일인 22일인 것이죠. 올해가 윗칸도 병화, 아래칸도 오화여서 불의 기운이 세다고 해요. 불은 만인을 따뜻하게 하고 복을 발현시키는 기운이라 우리나라에서 특히 좋아하는 글자인데요. 그래서 올해 결혼도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낳죠. 병화는 전통적으로 임금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런 것 보면 재벌들이 왜 날짜를 받아 아이를 낳는지 알겠죠. 특히 그 8글자 중에서 일주의 첫 번째 글자는 그 사람 자신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일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제니의 사주로 돌아와서 제니는 임자일주로 태어났습니다. 임수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웅장하고 깊은 바다를 뜻하고 자수는 만물이 숨을 죽이는 가장 깊고 차가운 겨울밤을 뜻합니다. 한겨울의 심연 같은 밤바다를 상상해보세요. 무섭도록 고요하지만 속을 알 수 없어 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일부러 신비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타고나길 속이 안 읽히는 사람인 거죠. 거기에 이성에게는 가장 오래가는 궁금증이 됩니다. 남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도도함과 신비로움, 겉은 잔잔한데 속은 어마어마하게 깊은 사람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짙은 바다의 기운은 서양의 별자리에서도 똑같이 증명됩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 별자리 무슨 자리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 쌍둥이 자리야, 나 처녀 자리야 라고 말하는 별자리는 내 태양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서양 별자리는 태양을 포함한 행성이 몇 하우스에 있는지, 어느 별자리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데요. 제니는 자아를 나타내는 태양 옆에 환상과 신비의 별인 해왕성이 불과 0.04도의 오차로 완벽하게 겹쳐져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태양과 깊은 안개 같은 해왕성이 이렇게 밀착해 있으니 남자들은 이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신비로운 심해를 들여다보고 싶은 원초적 본능에 이끌려 자석처럼 그녀의 주위를 맴돌게 됩니다. 특히 제니가 깔고 앉은 저 차가운 겨울밤의 글자 자수는 진도화에 해당합니다.
이성적 매력을 상징하는 글자인 도화에는 자수, 오화, 묘목, 유금이 있는데요. 네 글자 중 한 글자만 가지고 있어도 도화 글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도화에는 가도화와 진도화가 있고 진도화가 되기 위한 사주 구조는 꽤 까다롭습니다. 제니가 바로 이 자수진도화를 가지고 있죠. 게다가 사랑과 매력을 관장하는 별자리인 금성마저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방인 12하우스에 숨어 있습니다. 금성이 비밀의 방인 12하우스에 있으면 사랑의 포용력과 감수성 자체가 매우 풍부하며 겉으로 즉시 드러나기보다 내면 깊숙한 곳에 감춰집니다. 제니는 절대 나를 사랑해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내를 감춘 채 가만히 서 있죠. 그런데 남자들은 그 침묵 속에서 기묘한 처연함을 느끼며 내가 아니면 저 여자의 깊은 외로움을 아무도 채워줄 수 없겠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사주에는 날카로운 비판력과 안목을 뜻하는 상관이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제니에게 이 기운에 해당하는 을목이라는 날카로운 풀꽃의 글자가 있습니다. 제니를 상징하는 글자가 임수, 즉 물이라고 했죠. 그 뿌리는 자수, 연지는 해수로 수다자 사주입니다. 물은 나무를 키웁니다. 이를 명리학 용어로 수생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니에게는 본인의 재능, 기술, 사회적 매력이 나무의 기운인 간목과 을목으로 나타납니다. 제니를 나타내는 임수는 양의 기운으로 같은 양의 기운인 간목이 식신, 다른 음의 기운인 을목이 상관입니다. 사주를 볼 때 식신이 있다고 하면 먹을 복 있다는 거야?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많이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타고는 재주가 있으니 평생 먹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제니의 사주로 돌아와서 사주를 물상으로 표현하면 차가운 안개가 짙게 깔린 칠흑 같은 밤, 끝을 알 수 없는 춥고 거대한 겨울바다의 기운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제니는 자신의 깊은 물을 흘려보낼 목의 기운을 가진 이성에게 마음이 갑니다. 결점 없이 완벽하게 다듬어진 사람보다는 자신의 거대한 파도를 온전히 흡수해줄 외로운 영혼에게 맹렬히 끌리는 것입니다. 제니는 묘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남자의 메마른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줏대 있는 남자. 이미 자기 분야에서 단단하게 흙을 움켜쥐고 확고한 입지를 다진 묵직한 남자만이 제니의 거센 바다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물길은 남자의 흉터를 안아 꽃을 피워내고 남자의 굳건한 대지는 그녀의 요동치는 바다를 안전하게 껴안으며 마침내 완벽한 안식처를 완성합니다. 정통명리학에 따르면 사주에서 여자의 남편 인연은 정관이라는 글자로 보는데요. 엄친아나 엄친딸 보면 시험에 잘도 붙잖아요. 관운이 더럽게 좋나 보다 생각하죠. 이때 관운이 시험운도 되지만 여자에게는 남편도 돼요. 명리학적으로 제니의 사주에는 남편을 뜻하는 정관이라는 흙의 기운, 기토와 축토가 아주 바르게 서 있습니다. 물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둑이 없으면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담아주는 남자, 즉 안정감과 성실함이 있는 남자에게 끌리게 설계돼 있어요. 흙의 기운은 제니를 안전하게 지켜줄 든든한 성벽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운명의 짝은 거대한 바위산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강물은 압니다. 자신의 깊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 결국 흔들리지 않는 땅뿐이라는 것을. 제니에게 필요한 기운은 바로 이 흙입니다. 제니의 물은 크고 깊습니다. 그 물을 억지로 막거나 작은 그릇 안에 가두려는 남자는 맞지 않습니다. 제니에게 어울리는 흙은 바다를 통제하는 벽이 아니라 물이 넘쳐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곁을 지키는 제방입니다. 이런 남자는 말보다 행동이 일정합니다. 자신의 직업과 생활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약속과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형으로는 단정하고 정돈된 분위기, 흔들리지 않는 시선, 차분한 목소리, 말을 서두르지 않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착할 흙의 안정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겨울의 대지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기에 은은한 등불처럼 화무 온기를 다소 품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불빛은 얼어붙은 흙을 따뜻하게 만들고 제니의 깊은 물에 다정한 온기를 전합니다. 이 따스한 등불 같은 남자는 제니의 고요한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목표와 관계의 방향을 애매하게 숨기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기꺼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단단한 땅 위에서 흔들림 없이 길을 비춰주는 그 은은한 온기만이 제니의 진정한 안식처가 됩니다. 제니는 현재 거대한 물기운인 임진대운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주팔자를 자동차라고 하면 대운은 도로와 같습니다. 10년마다 대운이 바뀌는데 대운에 대한 설명도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제니는 이처럼 타고난 사주팔자도 물로 가득한데 지금 머무는 환경마저 거대한 물바다를 이루고 있어 끝없이 범람하는 겨울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형상이죠. 본인과 환경이 모두 물이다 보니 어느새 그 서늘함에 익숙해져 이성을 볼 때도 자신과 닮은 짙고 차가운 물의 기운에 유독 끌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의 기운이 너무 과다하면 연애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연애가 이처럼 다소 흔들리더라도 제니의 사주는 그 누구의 사주보다도 결혼 인연 자체는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지가 배우자궁이라고 하는데요. 제니의 일지인 차가운 물 자수는 남편을 뜻하는 흑 축토를 만났을 때 놀라운 마법을 부립니다. 이 두 글자는 명리학에서 자석처럼 강하게 결합하는 자축합을 이룹니다. 배우자라는 인연 자체가 내 안방과 합으로 찰떡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그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되는 기적 같은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시험의 계절이 와도 그녀의 결혼 인연 자체는 처음부터 설계도에 잠겨있는 약속이라는 것. 언 땅을 녹이는 화롯불 같은 온기와 흔들리지 않는 흙의 성실함을 그녀가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선 흙의 안정감과 차갑게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기 위해선 불의 따뜻함을 이 조합이 오면 앞서 말한 시험 구조까지 저절로 풀립니다. 그가 나타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겠죠. 겨울강이 기다리던 봄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다를 말리려 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가두려 하지 않으며 물이 거칠어지는 날에도 묵묵히 곁을 지키는 단단한 제방이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차가운 밤이 찾아올 때마다 따뜻한 빛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차가운 얼음의 성벽을 둘렀지만 가장 안쪽에는 누구보다 뜨겁고 헌신적인 순수한 영혼을 숨겨둔 여인. 그것이 바로 제니가 가진 사랑의 진짜 얼굴입니다.